네, 이해되셨죠? 두 개의 직선을 놓고 보면 첫 번째 직선과 파란색 두 번째 직선을 놓고 보면 첫 번째 직선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할 거고 두 번째 직선 같으면 발생하는 에러가 첫 번째 직선보다 조금 적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첫 번째 직선이 첫 번째 직선보다 두 번째 직선이 에러들이 더 적어지겠다는 거예요. 찾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차를 최소로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냐 혹은 곡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선형회기라고 하는 거는요. 행렬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Ordinary Least Square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OLS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한번 듣고 넘기세요. 자, 물고기의 그 랭스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고기의 웨이트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랭스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거를 x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랭스를 가지고서 웨이트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거 출력 좀 해볼까요? X 트레인이 가지고 있었죠. X 트레인이 몇 개? 19.6, 22.2, 18.7 이렇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5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5개만. 자,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Y 트레인을 볼게요. Y 트레인. 이것도 5개만 볼게요. 5개.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랭스가 있고 웨이트가 있어요. 랭스가 있고 웨이트가 있는데 랭스 19.6 그냥 19라고 할게요. 그때 무게 몇 그램? 85g. 랭스 22. 랭스 22 그때 몇 그램? 135g. 그죠? 랭스 18.7 18이라고 할게요. 그때 78. 자, 이렇게 3개만 볼까요? 이렇게 3개만 보면 얘가 실제 Y값이란 말이에요. 실제 Y값이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예측값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편, 더하기, 기울기, 곱하기 xi 번째에 있는 거를 곱한 게 예측값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측값은 첫 번째 샘플의 예측값 어떻게 계산이 돼? 아직 우리는 얘를 몰라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W0와 W1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걸. W0와 W1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곱해줄 값은 알아요. 뭐를 곱해줘야 되는지. 19를 곱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자, 그게 얼마다? 그게 85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자, 일단 얘는 예측값이에요. 얘는 예측값. 두 번째의 예측값은 뭐예요? 두 번째 예측값은 절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기울기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를 곱해주는 거예요? 2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측값은요. 세 번째 예측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W0, W1 곱하기 18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에러도 예측값이 3개가 나오고 실제값도 3개가 있으니까 에러도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에러는 뭐냐면 첫 번째 에러는 첫 번째 실제값에서 첫 번째 예측값을 빼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실제값은 얼마? 첫 번째 실제값은 85란 말이에요. 빼기 여기 이거. 두 번째 예측값은요?
두 번째 에러는요? 두 번째 에러는 두 번째 실제값에서 두 번째 예측값을 빼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실제값이 135 빼기 이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얘네들을 막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값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목적인데, 그게 목적이에요. 되셨죠? 이 자리에는 이게 오는 거고요. 이 자리에는 이게 오는 거라. 그렇죠? 네. 자, 이게 에러인데 우리의 목적은 이런 에러들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에러들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자, 이 부분을 보죠. 이 부분을 우리는 행렬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렬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y의 예측값은 이렇게 하고요. 19, 22, 18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실제값. 19, 22, 18. 그렇죠? 앞에다가 2를 다 붙여요. 2를. 그리고 여기다가 무엇을 곱해주냐면 W0, W1을 곱해요. 제가 아마 numPy를 설명을 드릴 때 행렬의 곱셈,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좀 제가 표기를 좀 잘못했네요. 이렇게 돼야 돼요. W0, W1 이렇게 됩니다. 행렬의 곱셈을 얘기를 할 때요. 행렬의 곱셈을 얘기할 때 색깔을 좀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행렬에서 행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행렬에서 열을 선택해서 어떻게 한다? 원소들끼리 곱하고요. 원소들끼리 곱하고 그 결과를 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게 행렬의 곱셈을 하는 방법. 자,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으로 한번 곱하고 더하고 해보세요. 1 곱하기 W0니까 W0. 그 다음에 19 곱하기 W1이니까 19 곱하기 W1.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값의 예측값입니다. 첫 번째 값의 예측값이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도 요렇게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W0, 22 곱하기 W1 이거죠.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곱해요. 그럼 1 곱하기 W0, 18 곱하기 W2 그럼 뭐가 돼요? 얘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개수가 몇 개가 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샘플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어요. 샘플이 우리가 3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5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있잖아요. 그죠? 뭐 YN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W0 더하기 W1 곱하기 X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행렬식으로 쓰면 이런 모양의 행렬식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Y1의 예측값, Y2의 예측값 뭐 이렇게 되고 여기는 X1, X2, X3 이렇게 쭉 있으면 되고요. 앞에는 전부 다 2를 붙여줘요. 그리고 여기는 W0, W1. 그럼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행렬식을 이용해서요. 또 수학에서는
얘를 수학에서는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행렬을 표시하기 위해서 굵은 글자로 표시를 합니다. 보통 굵은 글자로 표시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주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뭐 y는 x 곱하기 w. 이때 x는 2차원 행렬 이렇게 가지고 2차원 행렬, w는 컬럼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행이 여러 개 있고 컬럼은 하나인 행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에러라고 하는 행렬은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네들의 실제값이죠. 얘네들 실제값 빼기 예측값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행렬식 여기에 절대값 씌워볼까요? 절대값 씌우면 y 빼기 x 곱하기 w. 이게 단순하게 그 숫자 하나하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행렬의 곱셈과 행렬의 뺄셈을 계산하는 행렬식이에요. 이 행렬의 최소값을 찾는 방법이 선형대수학에서 OLS라고 방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사값을 찾는 거예요. 정확한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라 최소값의 근사값을 찾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찾을 수가 있다? 우리의 목적인 W. 여기 W0와 W1이 얼마이면 오차가 제일 적겠느냐? W0와 W1이 얼마이면 오차가 제일 적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행렬식을 찾는 거는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선형대수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좀 넘어가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있으면 선형회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샘플에 대해서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선형회귀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선형회귀 방정식은 간단하게 어떻게 이런 행렬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 즉 오차를 최소화하는 W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Y는 Y-train 아니에요. Y-train. 이거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X는 여기 있는 랭스잖아요.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의 무게와 알고 있는 물고기의 오차를 가지고서 W0와 W1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W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찾는 방법이 그 행렬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행렬 계산하는 방법까지 뭐 행렬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까지는 뭐 모르셔도 괜찮고요. 무엇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는 방법은 필요한 패키지들, 필요한 함수들을 임포트 하신 다음에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 계산하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필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임포트에서 from scikit-learn 선형 모델은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리니어 모듈에 뭐가 있냐면 선형 회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 행렬의 방정식을 찾는 오차를 최소화해주는 W와 W0를 찾는 그런 클래스예요. 자, 이거를 임포트를 먼저 할게요. 자, 임포트를 하시고요. 임포트 되셨으면 선형회귀 모델을 생성을 할게요. 리니어 리그레션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돼요.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생성자 호출하실 때 아규먼트 전달해야 될 아규먼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전부 다 디폴트 값들이 있어요. 그렇죠? 디폴트 값들이 있죠. 그럼 그냥 이 상태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선형회귀 모델을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fit을 하는 거예요. fit. 어디에다가? train set에다가. 자, 이게 선형회귀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선형회귀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과정이냐면 y는 w0라고 할게요. 더하기 w1 곱하기 x. 자, 이게 예측값. 이 예측값과 실제값 y 사이의 오차. 그러니까 y 빼기 y 해시 되는 거죠. 오차를 최소화하는 무엇을 찾는 거다? W0와 W1을 찾는 과정이 바로 선형회귀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훈련이 끝나면 훈련이 끝났으면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에 오차를 최소화하는 W0와 W1을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선형회귀 점 coefficient. 자, 이게 뭐냐면 이게 W1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직선의 기울기. 다시 얘기하면 용어의 길이에 곱해주는 가중치예요. 기울기는 뭐 슬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가중치, 웨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W라고 한 거예요. W라고 한 이유가 가중치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게 무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수에 곱해주는 숫자라고 해서 가중치라고 할 때 weight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W를 쓴 거고요. 자, 여기에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 원소 하나를 갖는 배열이에요. 원소 하나를 갖는 배열. 왜 배열로 만들었을까요? 왜 배열로 만들어지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는 독립변수로 랭스만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랭스 앞에 곱해지는 기울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고기의 하이트도 있고 물고기의 위드스도 있어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랭스를 x1이라고 할게요. 하이트를 x2라고 할게요. 위드스를 x3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1에 곱해지는 기울기도 있어야 되고요. x2에 곱해지는 기울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3에 곱해지는 기울기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하나이면 곱해지는 가중치도 하나밖에 없는데 독립변수가 3개이면 곱해지는 가중치가 3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차원 배열이에요. 이 결과는 1차원 배열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1차원 배열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걸 외워라 라고 하는 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형회귀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선형회귀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선형회귀다. 그러면 독립변수가 하나가 있으면 기울기도 하나, 독립변수가 2개가 있으면 기울기 2개, 독립변수가 3개가 있으면 기울기가 3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의 개수만큼 원소가 있을 거랍니다. 독립변수의 원소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1차원 배열이 돼요. 그리고 이 1차원 배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누구 앞에 곱해지는 숫자냐, 랭스 앞에 곱해지는 숫자냐, 하이트 앞에 곱해지는 숫자냐, 위드스 앞에 곱해지는 숫자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랭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무엇이 있냐면 인터셉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인터셉트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다가 더해주는 y절편. 얘가 바로 위에 우리가 썼던 y제로.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절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형회귀에서 y절편, 선형회귀에서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그 더해주는 상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배열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열이 아니라 상수가 돼요. 상수. 숫자. 이거는 여러 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 결과는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찾은 거냐 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찾은 거예요. 어떤 방정식을 찾은 거냐 하면 예측값. y의 예측값은 i 언더스코어를 쓸까요? 언더스코어 i번째 예측값은 무엇이다? 절편이 마이너스 709.01 더하기 기울기가 39.01 곱하기 x라고 해버리니까 곱하기가 되죠. 타임스라고 할게요. 타임스 x 언더스코어 r. 이런 방정식이 된 거죠. i번째 샘플의 길이 앞에 곱해주는 개수를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라고 할 상수를 찾은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예측값이 된다.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모든 예측값들은 이 공식에 의해서 예측값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시각화하고 싶어요. 트레인셋을 그리고요. 트레인셋을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요. 훈련색과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은 직선의 방정식, 즉 선형 회기식을 시각화하고 싶어요. 훈련색 시각화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PLT 플러스로 그리시면 돼요. X트레인에 있죠. X트레인. 그 다음에 Y트레인. 이게 X좌표와 Y좌표잖아요. X좌표와 Y좌표. 점으로만 그릴게요. 이렇게 하면 선이 그려져 버리니까 이렇게 점으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으로만. 이렇게만 할게요. PLT.점 그리드 넣고 PLT.점 show 한번 해볼까요? 자, 저기 점들이 나왔어요. 얘네들은 훈련셋이에요. 자, 훈련셋이고요. 훈련셋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려면 무엇이 있으면 되냐 하면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잡아가지고요. 아무 점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15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뭐 45라고 하는 점을 잡아서 거기에서 여기에 예측값, 이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측값,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예측값 계산해서 두 점을 연결해 버리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점만 딱 결정을 해가지고요. 두 점을 결정을 해서 두 점 딱 찍어놓고 그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밑에까지 할게요. 여기 10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x라고 할게요. 스몰 x를 10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키울게요. 50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y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y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그대로 여기 x에다가 10을 넣어준 게 첫 번째 y값, 여기 x에 50을 넣어준 게 두 번째 y값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 점 코에피션트 더하기 리니어 리그레션 점 인터셉트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런데 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변수가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거 공식 그대로 쓴 거잖아요. 선형액이 여기 숫자.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인터셉트. 어레이로 할게요. 이거 넘파이 어레이로 해야 곱하기 연산이 넘파이 어레이를 해야 이게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이거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인터셉트고요. 절편이 인터셉트고 여기가 코에피션트입니다. 감사해요. 네, 바뀌었어요. 인터셉트는 그냥 더해주기만 하는 거고요. 코에피션트가 곱해주는 기울기예요. 코에피션트가 곱해주는 기울기, x에 곱해주는 기울기 더하기 y절편. 여기 이 공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보세요. x를 프린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y를 프린트 해보시면 x라고 하는 거는 10하고 5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좌표. 그 다음에 y는 x가 10일 때 무게가 얼마, x가 그 다음에 50일 때 무게가 얼마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되셨죠? 요 두 개만 있으면 x와 y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직선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plt 점 여기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플러 x,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색깔 레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R은 레드란 뜻이에요. 레드. 볼까요? 이런 직선이 나옵니다. 이런 직선.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하겠다? 이렇게 예측하겠다예요. 15cm짜리는 음수를 예측하겠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물고기의 무게가 음수가 나와버리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비슷하게 예측을 해요. 여기는 조금 적게 예측하지만 여기도 비슷하게 예측을 해요. 여기도. 이런 거는 오차가 좀 있겠죠. 이런 부분.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게 뭐였었냐면 1500 여기 50일 때 1500에 있었던 녀석이에요. 걔는 예측값이 1200이 좀 넘어요. 오차가 KN을 찾은 오차보다 적겠다. 그래프만 봐도.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선형회기. 네, 지금은 훈련 세트에 대해서만 본 거예요. 훈련 세트에 대해서만 본 거고, 훈련 세트에서의 R 제곱 스코어 혹은 뭐 RMSE 계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RMSE 혹은 결정계수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델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오차를 내는지를 계산하고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선을 만들기보다는 곡선을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에러를 줄여주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선형액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뭐 수식은 뭐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뭐다? 기본적인 생각은 예측값이 있고 실제값이 있으면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무엇? 기울기와 y절편을 찾는 게 선형액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기울기와 y절편을 어떻게 찾아준다? 선형액이 객체를 생성하고 훈련 데이터에 피팅을 시키면 이 피팅을 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기울기, 코에피션트와 절편, 인터셉트를 찾아주는 과정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팅이 끝나고 나면 코에피션트를 찾을 수가 있고 인터셉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를 찾았으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직선의 방정식도 아래처럼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거는 우리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올려드릴게요.